상향식 공천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거는 개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왜 한동훈이 이걸 들고 나왔을까? 국민의힘에 한동훈 공포증이 있어요. 공한증. 예, 그 공포증을 없애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이걸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상향식 공천이면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될 거니까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친윤계에서 공격은 뭐냐면 당신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상향식 공천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고 공격을 해요. 명운 걸린 8월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죠. 자, 국민의힘도 8월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냐 마냐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전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 이번 달에 취임 1주년 개화관 발표한다고 했어요. 네. 한동훈 의원도 상향식 공천 꺼냈고, 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도 최근에 정치 행보 시작했어요. 이 내부에 이제 8월 분위기가 조금 들썩들썩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언론의 시각이겠지. 그대로 가나? 기대감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일단 그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네. 그 상향식 공천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거는 개의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데 왜 한동훈이 이걸 들고 나왔을까? 네. 그다음에 한동훈이 들고 나와서 하는 게 맞나?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국민의힘에 가장 들어가기 힘든 게 한동훈 포비아입니다. 한동훈 공포증이 있어요. 공한증. 예. 네. 공한증이라 그런가? 그 공한증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 공포증을 없애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이걸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꺼내면 이건 되지도 않아요. 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의도? 아니, 이게 법제화되면 네. 내가 들어가서 대표가 되더라도 당신들 목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상향식 공천이면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될 거니까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이걸 이제 이른바 친윤계에서 공격은 뭐냐면 당신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내리꽂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상향식 공천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이러고 공격을 해요. 네. 이 자체도 상당히 저도 오래전부터 정치계의 일환으로 중앙당을 없애고, 그러니까 중앙당을 없앤다는 건 당 대표직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념 정당 구도에서 국민정당 구조로 전환되는 시점에 딱 중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투톱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미국은 당 대표가 없어요. 대통령과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격인 사람은 전국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선거 때 캠페인 조직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현재 정당에서 보면 조직위원장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법제화돼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하지만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냐 아니면 당원들로 네. 하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예비 경선 제도가 다 법제화돼 있는 건데, 네. 우리도 예비 경선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정당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우선은 국민 세금 1인당 1,000원씩 정당 국고보조금을 줘요. 1년에 1,000원씩. 네. 아십니까? 예? 1년에 1,000원씩? 국민 1인당 네. 1,000원. 네. 그래서 5천만이 넘기 때문에 500억 넘는 돈, 약간 넘는 돈을 의석비와 득표율, 그러니까 직전 전국 단위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줍니다. 양대 정당에겐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렇죠. 그 국고보조금 그 세금 기준이 그 기준인 거군요. 그게 1인당 1,000원입니다. 저도 그 기준 엄청 많은데. 네. 회계사 1인당 1,000원이었어요. 예, 1인당 1,000원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모든 정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 이렇게 국민정당 구조로 가는 그 상황으로 이제 저변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왜 당대표가 필요하냐? 당대표는 중앙당의 법률적으로는 네. 중앙당 당직자 100명, 시도당 당직자 100명, 그다음에 연구원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한 300명 정도 돼요. 1, 2당 정도 경우는. 네. 중앙당 당직자 있죠. 돈 먹는 하마입니다. 네. 그다음에 당대표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당의 공천권입니다. 네. 예? 이걸 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주는 식으로 정당법과 선거법에 법제화 시킨다면, 예비 경선 제도로 법제화 시킨다면 당대표 할 일 없어져요, 실제로. 그럼 형님은 찬성하시는 거예요? 상향식 공천? 찬성하죠. 원래 제가 정치개혁
그 아젠다로 이걸 얘기를 항상 하고 다녔던 건데 이걸 왜 한동훈이 들고 나오냐. 자, 지금 형님은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사인수 공천 찬성인데 이걸 왜 한동훈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순수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좀 의견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놀라울 정도로 우리 김철근 총장님의 네. 해안 식견 네. 이게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있던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들이 실제 실행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김경률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북 군위에 간다 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고 군위에 이제 현역 의원에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말씀처럼 소위 말하는 뭐 한포비아 공안증에 대해서 해소해주고 본인의 어떤 한동훈 전 대표의 뭐랄까요 이제 국민의힘 입성을 위한 그런 이제 계획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복당.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정치에 대해서 발을 한 발짝 떨어진 입장 내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비전문가의 견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이 바람직한 정치 개혁의 어떤 방향 하나만한 소리일 수 있지만 이 양 중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천권을 국민에 가지는 것과 그리고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는 이 중간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그러니까 바람직한 정치 개혁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모습에서도 이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히 당 대표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극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다 김민석이다 항상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다니고 역시 장동혁도 지금 매번 어디로 가냐면 올림픽공원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극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을 국민에 간다는 것이 듣기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재3, 3선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것이라면 저는 조금 중간쯤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만한 말. 형님 말씀대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정치 개혁 목소리는 꽤 많이 오랫동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쨌든 무게감에 있는 대권 주자인 한동훈 의원이 일단 얘기했는데 이게 좀 실현 가능하다고 좀 보세요?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한동훈의 그 정치적 의도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걸. 결국 복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공화증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 그게 뻔한데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얘기지만 당신이 하면 안 돼 이 소리고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 검찰 악마화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됐던 두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악마화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반 검사들 형사부 검사들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그리고 정치 검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사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일본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거든. 그냥 기획 수사하는 거고. 근데 그 옛날에 중수부, 특수부, 이른바 특수통 라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악마화하는데 일본이. 그럼 그 일본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는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또 얘기하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자기 과거에 그렇게 대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일단 자기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 이것도 본인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거라도 좀 해보지. 밀어붙였어야 된다. 했어야지 당연히. 시도라도. 안 하고 다 내리꽂았잖아 본인. 예? 비례의원들 다 자기가 가까운 사람 해서 지금 한동훈계라고 하는 분들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대신 비례의원들이 꽤 많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론을 조금만 해보자면 조금이 아니라 좀 세게.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지금 회계사님 얘기 듣고 싶어 하실 거 같아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저는 막 지르고 그러니까 아니 막 지르시면 다음에 불러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공천권의 범위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공천권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그 제가 당시에?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의 내막을 안다면 아는 입장에서는 네. 뭐 다들 사실 지금 그때 당시 22대 공천의 뭐랄까요 막후 혹은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돼서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은 받고 있지만 기소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결국 그때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다 뭐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겠죠. 누구 뭐 여성도 포함된 그런 사람. 당시에 공천 개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까 특수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더라고요. 정말 특수부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나 정치권에는 아주 많더라고요. 정말 학을 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정치인들과 재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견제와 감시가 집중되어져야 될 기득권. 네. 기득권이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될 수만 있는 부분인가. 또 하나 감히 조금은 더 빌 받은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력으로 본다라면 과거 특히 민주당의 워딩으로 되새겨 본다라면 한동훈 대표의 수사 이력은 많이 정말 입에 거품 물도록 칭찬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주요 네. 이제 뭐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동훈 그리고 뭐 적어도 검찰 수사에 관한 한 떼어내야 뗄 수 없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또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조금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꼭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정치권과 경제계에 대한 그런 감시 체제를 아예 없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이런 것들은 제고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사실 근데 장 대표가 거대한 이 지금 문을 막고 있는데 형님 보시기에 1년 더 갈 거라고 보세요? 1년 더 버틸 거라고? 요즘 사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이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인데 본인이 직접 사퇴하거나 네. 장동 대표 최고위원 사퇴하거나 4명이 동시에 사퇴하거나 네. 아니면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재심을 묻거나 네.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사퇴 결의안을 하거나 네. 뭐 이 정도거든요.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제일 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장동혁 대표 사퇴 공고 결의안, 뭐 사퇴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럼 의원들이 대표를 탄핵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과연 의원들이 그걸 나서서 할 수 있겠냐? 네. 그 특별한 계기가 앞으로 생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의 그 머리에는 본인이 다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 의원의 주요 구성원은 다 영남이고 네. 수도권은 거의 20명도 안 되고 근데 비례 있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공시위에 지금 의원들이 좀 많이 조금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네. 이게 이 차제가 계속 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8월 아니면 내년 한 3월 경에 자기 임기를 조기에 단축시키고 자기가 연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조기에 단축을 시켜서 2년짜리 임기를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은 본인이 갖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위원님 1년 버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과거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일 때 네. 그때 한때 TK, PK 의원들이 저를 만나려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가깝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분을 만났고. 네. 근데 그때마다 TK, PK 의원들의 일성이 다 그거였어요.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우리 당은 다 우리들. 그러니까 본인을 빼지도 않고서 우린 다 다음 공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다 국회의원 한 놈들이 TK, PK 다 21대 기준이니까 어떻게 하면 22대 때 배지 달까 그것만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들 자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제 본인들이 자인을 했으니까 이걸 제 김경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만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은 의원과 유권자들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뭐랄까요? 정치인으로서 바빠야 되고 혹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뭔가 뒤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더 나서고 네. 의원들은 바쁘면 네가 하든가 항상 보면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번에 이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가 이런 거 봐도 제일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정말. 뭐 공소 취소다 이런 것도 가장 나중에 움직이고 항상 마인드가 바쁘면 네가 직접 하시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 국민의힘 좋아하십니까?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분하자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지금 이 된다. 상태로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완전 오만 똥은 다 싸고 다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김민석, 조정식 하면서 모든 사고는 다 쳐지는데도 지지율에서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얘네들은 사기꾼이지만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지지는 줄 수 없다.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약간 지금 이 난맥상에서도 민주당이 높게 나온다는 그 상황이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월 방미 당시 8박 10일간 방문하면서 총 2억 6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죠. 이제 징계 대상인데 장 대표부터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쓰면 이게 장동혁 대표만 쓴 게 아니라 2억이 그때 당시 그 방미단이죠. 김민수 최고, 장 대표, 그다음에 조정훈, 김대식, 김장근 의원 5명인데 이거 산술적으로만 해도 인당 하루에 5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상식 입장에서는 하루에 인당 500만 원의 여행 방미 비용 사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 대상이 좀 돼요, 형님? 이거 어때요? 이게 아니 저는 돈 쓸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 쓴 만큼의 계획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방미했을 때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하고 사진 찍는 게 그 방미의 모든 걸 다 그 표현해 주는 건데 그 지방선거 앞두고 방미를 갔잖아요. 근데 원래 방미 계획보다는 빨리 갔고 또 늦게 왔고 그다음에 뭐 만났다는 사람이 무슨 뭐 차관보 비서실장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 가서 도대체 뭐라고 왔느냐라는 네. 당원과 국민들의 의혹과 의구심이 많이 들어있는 방미 일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돈도 이렇게 많이 썼다? 이게 누구 돈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고보조금은 돼요. 그럼 국민 세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당원들만 낸 돈이 아니라고. 네. 냉정하게 말하면. 세금이 들어간. 세금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당에서 쓰는 당의 근데 정치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훨씬 많아요. 당비 내는 것보다. 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정무실장도 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꽤 많이 잘 알아요. 네.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고 쓴 만큼 뭐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어.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국회의장도 많이 썼다, 뭐 전직 대표들도 많이 썼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 할 일은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네. 뭐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이 뭐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니다. 아니 근데 형님 네. 이 저희 비판에 그걸 떠나서 징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탑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회계사라는 시각에서 본다라면 이제 숫자에 대해서 숫자가 있고 그것을 이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적으로 우리 총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네. 뭐냐면 돈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변명 아닌 변명은 그거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만큼 썼어. 전직 대표도 또 어디도 누구도 그렇게 썼어가 쓸 아니라. 수는 있어. 그렇죠.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의 지출에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어지간하 정말 말씀처럼 저게 모든 걸 설명해 주잖아요. 아니 저거 하려고 간 거잖아요. 저게 이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뭐 처음에는 뭐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 하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뭐 국무부 차관보 비서실장을 만났다. 계속 뒤통수만 나오는 사람들만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점을 정리하자면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썼냐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금액으로 그러니까 국민 상식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너무 좀 많이 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게 실제로 형님 이게 당내에서 이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썼다?
많이 썼다로 이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많이 쓴 거 갖고는 얘기 아, 그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제대로 썼냐? 이 돈을 네. 왜 이렇게 썼는데라는 게 근거가 네. 분명하면 네. 얘기는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겠죠. 네. 그런데 2억을 넘게 썼는데 뭐 했는데 밥은 어디 가서 누구랑 먹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정치인을 만나서 좀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그 대접을 했는지 뭐 이런 것 그런 게 하나도 언론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혹시 활동을 하셨다면 이거에 맞게 네. 활동 내역이 정확히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원과 국민이 납득을 하면 얘기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납득이 안 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2억 쓰라고 줄 테니까 네. 2억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시간 드릴게. 당연히 쓰죠. 그거 쉽게 말씀하시는데 못 써요. 만약에 이게 본인 돈이다 생각하면 절대 못 써요. 지금 또 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유명 연예인들도 이제 세무대리 하고 하는데 1년 동안 2억 쓰는 게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2억 쓰는 거?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돈이다 생각하고 쓰면은 이거 절대 못 쓴다라고. 내 돈이라 생각하면 못 쓸 것 같아. 내 돈이면은 이거 못 써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못 써요. 1억 쓰기도 사실 여러분 막 유명 연예인들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1억 쓰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베이건 잭슨 남의 돈이었으니까 이렇게 썼다. 그렇죠. 그리고 막 어차피 못 나올 거 좀만 말씀드리면 저 오늘 이제 그 이야 사실은 처음 들었고 조금 나름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허경영만 선거 치르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두 양대 당 모두 선거만 치르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네. 이것도 좀 정치개혁 대상 중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당 운영을 하는데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단위 예. 선거가 있는 애는 이거와 별개로 예, 똑같은 맞습니다. 금액만큼 선거보조금을 줍니다. 예. 그럼 대통령 선거를 하나 치르잖아요. 그럼 선거보조금이 그 한 500억 넘는 돈을 양당에 주잖아요. 예. 근데 양당은 거의 대부분 15%를 넘기 때문에 전액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또 별개로 또 선거 보조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아요. 예. 그럼 그대로 돈이 남아요. 몇백억이 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예. 국민의- 맞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정확하십니다. 통장에 보면 몇백억씩 꽂혀 있을 겁니다. 제가 검토했는데 민주당이 700억, 저기 국민의힘이 300억. 그래서 어차피 못 나올 거 저기 뭡니까? 어차피 못 나온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397억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걸리면 이제 434억. 사실상 이제 토해내야 되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됐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그 397억과 450억을 누가 보전하냐? 또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 세금이. 그렇죠. 결국은 이거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여의도 개혁 먼저 해야죠. 형님 그 유 전 의원이 아까 이제 모두에 등판했다고 했는데 오 시장이랑 밥 먹었단 말이에요.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네. 표면적으로는 이 선거 때 도와줬다 뭐 이런 건데 당권 노렸다고 보아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우선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안 좋게 나왔고 2심, 3심에서 이제 잘해서 극복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네. 뭐 그거하고 별개로 서울시장은 중앙 정치에 개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럼 뭔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필요하겠죠.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좀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그 규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겠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이제 어찌됐건 재등판해야 될 상황인데 그 등판에 뭔가 배경이 되어 준다면 그럼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런닝메이트로서 이렇게 상황. 런닝메이트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서로 적대적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서로 자리를 잘 활용한 거였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이거 5분 남았어요. 위원님 오늘 마지막이라는데 계속 다 나와달래. 작전이야 작전.